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우리 인권의 정치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자, 임태훈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늘은 미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방금 시카고 공항에 내렸어요. 방금요? 네, 지금 뭐 비행기 한 4시간 타고 지금 또 그 솔라시티에서 시카고 공항에 지금 내려서 배기지 크레인 이 가방 찾는 곳에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 임태훈 소장님의 열정 다음 주에 개편이라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다음 주에 저희 잘립니까? 어떻게?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결정된 건 없고요. 미국 국무부가 거의 지금 동에서 서로 뺑뺑이 돌리고 있어요. 지금 듣겠습니다. 임 소장님 우리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미국과 저희가 전화 통화. 네. 소장님 이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네. 시카고엔 왜 가신 거예요? 살은 좀 빠지셨어요? 시카고에 살이 안 빠져. 큰일 났어. 별로 살인적인 그것도 아니구만. 뭐. 일정은 빡신데 살은 안 빠지고 먹는 걸 많이 먹구만. 먹는 걸 많이 먹지도 않는데요. 네. 네, 돈이 없어가지고 $10 미만으로 맨날 먹고 그래요. 좀 비싼 거, 좀 몸에 좋은 유기농 이런 거 좀 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여기서 먹으려면 $20 막 이상 넘어갈걸요. 열량 많은 거 좀 드시면서 미국 소고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예. 저희 주말에 뭐 잠깐 옐로우스톤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월요일이 현충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까지 공휴일이었거든요. 한국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뭐 여기도 여유가 좀 있었는데요. 가서 버팔로 버거도 먹고 왔어요. 버팔로 버거. 네네. 오늘 이제 시카고에는 오늘 와서 시카고에서는 FBI 연방 수사국이죠. 거기는 이제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검찰도 저희가 좀 방문할 거고요. 네. 부패 관련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를 또 만날 거예요. 뭐 시민단체도 만나고 이럴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솔렉시티에서 유타주 법무부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구속됐다는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러셨죠. 그것을 주도했던 유타주 하원 특별조사위원장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뭐라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 법무부 장관이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검사와 그리고 그 FBI가 입증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네. 법무부 장관도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하원이 결의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요. 네. 주 하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피나라는 걸 발송하게 되어 있어요. 소환장이거든요. 소환장. 예, 소환장인데 이 소환장의 법적 효력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정조사하거나 하면은 우리 국회가 법원에다가 소환장 발부를 신청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에서 뭐 추적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는요 재밌습니다. 네. 소환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판사 명의로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그 소환장에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나요?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즉시 체포됩니다. 뭐 그럼 강력하네요. 정말 강력하죠. 네, 안 나올 사람이 없겠어요. 소환장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어떤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부인하는 소환장이 있습니다. 출석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 당신의 이메일 계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내 계정이 삭제되고 없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서피나를 발송합니다. 네.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라고 했더니 내 하드디스크가 외부적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망가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소환장을 발부한 하원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집을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컴퓨터 전문가를 보내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하드가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 부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집요하게 이 하원 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조사를 본인들이 하질 않습니다. 누가 하냐면요. 예산에 따라서 그 로펌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일종의 특별조사위원회 법적 행위들을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가서 그 하드디스크를 거꾸로 복구하기 시작해서 95% 이상을 복구를 합니다. 거기서 유효한 증거들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구속이 되셨어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총리 후보자가 되셨는데. 그렇네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죠. 아니 뭐 정말 이 소환장 자체가 강력하네요. 네. 지금 현재 뭐 미국이 특검이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미국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특검이 폐지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할 역할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연방검사가 있고요. 지방검사가 있고 카운티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검사장이 있고요. 이 검사장은 선출직으로 뽑게 되니까 검찰의 권력도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수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고 또 검찰이 안 하면요. 국회에 해당되는 주 하원이나 주 상원 또는 연방 상원이나 연방 하원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안 하면 저 재판부에다가 내면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잘게 쪼갈려져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패 혐의에 대한 부분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점 정말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유타주는요. 몰몬 교도들이 60% 이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공화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지금 뭐 남동 경찰서 앞에서 그 퀴어 퍼레이드 성소수자 축제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 보수적인 유타주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네. 압도적인 표차로 양원을 통과했는데요. 네. 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공화당 출신인데 제가 여기에 찬성표 던졌냐라고 물으니까 찬성표 던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예. LGBT 인권 단체들과 몰몬 지도자들과의 교류가 오랫동안 있었대요. 이것에 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그래서 몰몬이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LGBT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네. 통과된 겁니다. 네, 절충한 거죠, 사실. 예.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요, 유타주가 이렇게 인권이 또 신장되는 것 같은데요. 또 한층은 또 거꾸로 가는 것도 있어요. 유타주가 미국의 주 내에서 총살형이 가능하도록 주 법을 고친 유일한 또 기관입니다. 한 70년 만에 총살형이 부활됐거든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독극물이 모두 떨어졌을 경우에 총살을 해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이 독극물로 사용을 시킨다는 것을 안 유럽에 있는 이 독극물 제조사들이 반인권적이라고 해서 미국의 교도소에다가 독극물을 팔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러면은 독극물이 언젠간 떨어지겠네요. 사형 집행하다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독극물을 생산해내지 않는 한 사실상 이거 지금 사용시키기 위한 독극물을 구입하는 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타주가 그것 때문에 한때 또 굉장히 인권의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아일랜드 국민투표 얘기 잠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일랜드도 지금 뭐 압도적인 표차이로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됐죠. 유타주도 동성결혼이 반년을박 끝에 주 법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리고 곧 6월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그 입장을 그 판결을 곧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방 대법원이 관측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쪽 정가의 어떤 그 반망하는 네. 정세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근데 저희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지문 찾으셨어요? 네. 네? 지문 찾았고요. 지문 찾으셨어요? 네, 아유, 그리고 잠깐만, 지금 제가 한국 비운동안 네,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책파기 네. 총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방이. 네? 이번에 정말 청문회를 개최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특검을 발의하던가 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의원님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위에서 뭔가 조치해야 된다. 미국이었으면은 차규 총장은 구속이에요, 구속. 이번에는 뭐 국방부가 감사를 한 다음에 뭐 형사처벌 대신 엄중 경고 조치 뭐 이렇게 끝냈는데 이 뭐 그동안 의혹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손방망이 징계? 뭐 그냥 뭐 안 하니 못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항상 국방에 있고 국회에 있을 때마다 느꼈던 것인데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인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사의 비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또 본인이 썼던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최 총장에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가? 만약 다른 총장들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직급의 장성들, 뭐 사령관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최 총장 혼자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에 대한 문제의 단죄 부분은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묻는 것은 또 필요합니다만은 제도적인 문제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 혼자의 목을 날리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게 걸렸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지만이 사실상
이 사건 이후로 그러한 아까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이게 범죄가 되는구나 또는 윤리감형 위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잣대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최창규 총장의 이번에 그렇죠. 그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제도까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떤 군정을 한 군의 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정권을 들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게 완비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리 검토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요. 네. 박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능한지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회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법률을 바꿔야 되죠. 국정원장도 탄핵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박군 참모총장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위임받은 권력이 정말 실화하는 겁니다, 이건. 대의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하원 특별조사위원장에게 니네 되게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주하원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니까 니네 한국도 그러지 않아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 그럼 누가 다 해 그랬더니 언니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예산안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모든 예산안은 국회에서 5%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오바마의 예산일 뿐이다. 우리가 다 칼질할 수 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의회에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을 정치 개혁 안에 녹아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갈수록 국회나 의원들의 정치권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죠? 경기도교육감 하시던 김상공 교육감 분이 김상공 교육감이 지금 혁신위원장 맡으셨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요, 사실상. 과연 그렇게 해서 혁신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질멸렬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과연 김상공 전 교육감의 어떤 위원장 선임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지도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군 총장의 무능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기승전 새정치의 무능으로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행보를 가기 때문에 최창규 총장 같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대 혁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총선에는요.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찌그러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총장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면서 국회가 좀 더 힘있게 최창규 총장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저희가 점프를 해서 왔는데 정말 국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이 개혁의 대상이냐라는 지점하고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힘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지 그것이 박근혜의 탓이다, 새누리당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가 지리멸렬하고 있는 데에는 누가 원인인지 잘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모두가 국회의원 한 자리 더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당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일례로 야당이 맘모스라는 걸 잘 잡아요. 큰 맘모스, 거대 권력을. 근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 고라니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되니까는 맘모스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맘모스를 잡아도요. 맘모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싸우다가 맘모스 절반이 그냥 썩어져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잘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소장님 지금 공항에 계속 계시는 거죠? 이제 차 탔어요. 차 타셨어요? 이 아마 최초의 전화 연결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차에까지 오르는
그걸 계속해서 네, 지금 하시면서 네, 네. 방송도 하고 네. 계시는 이 상황입니다. 네네. 예. 네네. 아무튼 저희가 뭐 그 소장님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언제 오십니까? 네. 한국에요. 31일 날 밤에 도착합니다. 그래요. 진짜 기네요. 네, 네. 이번 미국 일정. 정말 저희가 임태훈 소장님과 미국, 워싱턴, 뭐 뉴욕, 뭐 시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을 해봤는데 뭐 미국에 대해서 네. 저희가 또 많이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뭐 부패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정말 소장님께서 뭐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지만은 다음에는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 국가라든가 계속 출장을 다니시면서 인권의 정치 네. 특파원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그 영국 정부가 저한테 이렇게 오파를 주셔야 돼요. 제 돈에 못 갑니다. 가단에서요. 오마이뉴스가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예,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팟짱에서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김광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최 총장 거는 좀 발언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네, 네, 그 당에서 또 당론을 좀 정하는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시겠죠, 의원님? 예. 자,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정말 한 달 동안 미국에 계시느라고 좀 얼굴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빨리 오셔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재밌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감사합니다. 장윤선 기자가 컴백하는 거 아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뭐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저랑 방송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근데 마카산소 안 줘요. 아, 미국으로 보내드리려다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제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대요. 그래요? 많이들 구입하세요. 예. 예, 지금 저 다음 주에 가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팟짱 인권의 정치 미국 특파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이렇게 임태훈 소장님과 미국에서 전화 통화로 인권의 정치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광진 의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다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도 뭐 이번에 어디 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 페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러시아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블라디보스톡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왜 다녀오셨나요? 짧게. 예, 무슨 일 있었나요? 아이캅이라고 해서 아시아에 있는 의원들의 의원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캅이라고 하는 의원 연맹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러시아에 산다니까 북한 대표단이 오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원래는 잘 안 오나요? 원래는 거의 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진 않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 몇몇 국가 정도가 할 때는 그래도 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도 됐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혹시 비밀 특사로 가신 건가요? 아니, 특사는 아니고요. 비밀 접촉? 아이캅의 일원으로 이제 간 건데 뭐 어쨌든 북한 팀이 오기 때문에 좀 참석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당에서는 박영선 대표하고 저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서 셋이서 갔었습니다. 예. 가서 뭐 좀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북한 뭐 대표단하고 만나서 뭐 맥주를 마셨다든가. 사실은 요즘 북한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대외 접촉을 숙청도 많고 또 말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하여튼 대외 접촉을 심지어는 그 유엔 사무총장의 접촉도 바로 막아버렸던 상황 아닙니까? 그 북한 승인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요? 네, 아예 입도 뻥끗 안 하려고 하고 네. 회의장에 저희가 와 있으면 아예 회의장에 안 들어오고 저희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 또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건가요? 그쪽에 총영사만 예. 그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쪽에서 당에서 나온 사람은 2명이 있고 네. 어쨌든 이제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영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사는 외교관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영철 부부장은 아예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예. 첫날 하고 둘째 날은 엄청 그냥 쫓아만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꼬리 잡기도 아니고 박영선 대표의 예. 그 기자 정신 살아있대. 그래요? 예. 그 우리는 저쪽이 쉽게 말하면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도망을 가. 박영선의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도망을 가버려. 근데 사실은 전하 하태경원은 잘 모르고 네. 박영선 대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딱 아니까 예. 보고 바로 도망을 가니까 우리는 그래도 저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양측 국가 대표인데 네. 약간 왜 저러냐라고 하는 정도로 딱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박 대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어가더라고. 쫓아서요? 네, 쫓아가더라고요. 그 사진이 공개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 뉴스에도 올라오고 제 페북에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쫓아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예우 차원에서 한두 발 뒤에 있었던 게 아니고 못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달라들어서 물어볼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예. 예. 정말 기자처럼. 예, 진짜 그 기자처럼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무섭긴 하대. 네. 그래서 뭔가 박영선 의원이 건진 게 있나요? 근데 첫날은 그렇게 쫓아갔어도 네. 그냥 차 타고 나가버렸어요. 아예 회장 밖으로 예. 나가버렸고 총영사만 얘기 안 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둘째 날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만나려고 우리가 왔는데 말이라도 섞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하는 게 돼가지고 다행스럽게 아이캅 전체의 총연맹의 사무총장이 네. 우리나라 분이세요. 18대 때 저희 당의 국회의원 했고 원래 이제 대사하셨던 분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요청을 했죠. 만남을 주선해주라. 근데 심지어는 북한 대표단이 아이캅의 사무총장인 그 사람에게도 말도 안 섞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네, 한국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행사를 호스트가 이제 러시아에서 했으니까 러시아 통합민주당인가? 하여튼 지금 그 푸틴이 있는 당에 네. 당에서 주관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에 총수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주선해라. 네. 어떻게든 만들어라 해가지고 주최측이니까 예. 해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에 끌고 왔어요. 어떻게든 끌고 온다 그러면 책임질게 그래갖고 끌고 왔어요. 어렵네요. 예. 예. 그렇게 끌고 와서 또 결국은 둘이 이제 원탁 테이블 같은 원형 네. 식탁에 양쪽에 앉아가지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죠.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니는 뭔 말한가 보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눈빛 싸움 하고 서로 사진 촬영만 하고 진짜 웃기다. 서로 대놓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무슨 그런 상태로 있다가 맨 마지막에 박영선 대표가 이제 건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영선 대표가 이제 서로 짜고 네. 마지막에 불러서 앞에서 건배사를 다 같이 하자 남북한이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네. 근데 끝내 안 나와. 끝내 안 나와서 정말 뭐 조심하네요. 끝내 안 나와서 네. 이제 분위기가 쌓여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러시아 쪽이나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분위기를 깨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북한 총영사가 그래도 나름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안 나갑니다. 우리 테이블로 오시라요. 이렇게 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그 테이블로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앉아 있고 예. 우리 뒤에 서서 이제 건배를 하는데 끝내 건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건배를 같이 따라온 누구한테 네가 건배를 하라고 딱 주더라고. 야, 근데 대단하네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앉아 있고 우리가 뒤에 와서 술잔을 이제 건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나는 간 게 아니다. 남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로 온 거다 하는 이제 면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너무 말조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제 이영철은 뭐 나중에는 조금 얘기했어요.
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것을 네. 외세에 대한 개입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네. 또 박영선 대표가 그 시베리안 횡단철도 그 철도 연결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아, 우리도 할 말 있다라고 하더니 사실은 그 철도 문제는 북한 쪽은 다 동의를 했는데 남한 측에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이 공개석상에서 묻느냐. 북한은 분명히 동의한 사안이다. 남한이 진도를 안 빼고 있는 거다. 이 말을 두 마디들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에피소드로 보면 뭐 쫓고 쫓기는 그것도 참 재밌긴 했는데 아, 그거를 저희가 네. 오마이뉴스에서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추격전. 그 처음에 이제 저랑 하태경 의원님이랑 박영선 의원 셋이니까 사실 네. 하태경 의원이 북한 쪽하고는 또 관계가 좀 거꾸롭잖아요. 그렇겠죠. 정북 뭐 타도를 있으니까. 이걸 또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 셋이 이렇게 딱 만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북한 대표단이 첫 마디가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도 또 다르게 우리는 한나라당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야. 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네. 그게 웃기려고 하는 건지 진짜 속마음인지 정말 모르게 그래서 정말 한번 좀 속마음이겠죠. 네, 속마음으로 네. 한번 웃고 처음에 저한테 되게 쌀쌀맞게 좀 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나라당 사람인 줄 알고 아니에요? 예,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한나라당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네. 하는 것이 통영사의 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기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예, 좀 젊고 이러니까 따라온 기자가. 예, 그래서 막 뭘 물어보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뭘 물어본다고 젊은 사람이 기자인 줄 알았다고. 아, 저희가 이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명함이라도 아니면 팟짱 명함이라도 하나 파서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기자라 그럴 걸. 네. 하여튼 뭐 재밌네요. 그랬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 간에는 사실은 좀 자주 만나야 이런 거 여러 가지 말들이 될 텐데 사실 말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서로 뭐 도깨비가 아니니까 해결되는데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리고 들어보면 기존까지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이캅 총회에서도 남북 간의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처음이고 그만큼 우리 남북 관계가 정말 경색돼 있는 경색돼 거죠. 있다. 예. 그리고 북한 자체가 지금 아주 폐쇄적인 상황으로 돌입해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들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고생하셨네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의 접촉,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을 한 거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예. 또 뭔가 접점이 만들어지고 대화의 물꼬가 켜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스럽게 10월쯤에 아이캅이 중국에서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북한 분들도. 그때도 가세요, 의원님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해외를 나가는 것이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예. 그러니까 뭐 또 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전문 뭐 의원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고. 사실 제가 좀 영어에 딸려가지고 북한 사람이랑은 다행히 통역이 없어도 되는데. 네. 아이 그럼요.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북한 그 의원들하고 그쪽 사람들이 뭐 한나라당하고 얘기 안 한다 그 얘기할 때 하태경 의원 뭐라고 하던가요? 웃던가요 그냥? 뭐 그 아주 가깝게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웃고 말았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또 따로. 그리고 같은 호텔에 묵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호텔에요? 네, 알고 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었고. 저희가 그 호텔은 아니고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비슷한 그 곳에서 묵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아니고 저희 이제 같이 수행하셨던 그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고. 그 만찬하고 난 다음 날. 예, 뭐 비밀 대화 뭐 이런 거는 다음에 따로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셨다가. 네. 통일 문제 이것도 정말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문제, 뭐 외교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한 문제는 좀 논외로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남북한 문제가 잘 풀려야 외교도 잘 되고 그것만큼 외교가 잘 돼야 경제가 경제적인 잘 되는 것도 거죠. 없어요. 그렇죠. 사실. 통일이 대박이라는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네.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인데 말만 하셔가지고 참 걱정이 되네요. 자, 저희가 뭐 미국, 러시아 정말 글로벌하게 인권의 정치를 진행해 봤는데, 자, 국내 문제를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이게 떨어졌어요. 예.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오 의원님께서는 이 징계를 뭐 그 하지 말라는 아니면은 징계 수위를 좀 낮춰달라는 이 탄원서를 제출하시기도 예. 하셨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청래 의원의 인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인권도 좀 고민스럽고 또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의 상황도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어제의 결정이. 네. 사실 탄원서에는 25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셨는데 네. 이상하게도 언론은 전부 다 제가 주도한 것처럼 나왔어요. 모든 악의 축은 김광진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예. 여튼 저는 이 정도의 과도한 징계보다는 경고 정도 수준 뭐 기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기각까지는 바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고 정도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있었는데 솔직히 이 결정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이렇게까지 징계 수위가 높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냥 판단하기엔 20일에서 26일로 연장될 때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뭐 당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는 이제 혁신위원장이 못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여서 20일 날은 안정화되면 이것도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6일로 연장한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혁신위원장이 김상곤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도 지금 이 상황까지로 초래한다는 것은 계속 이 문제가 터질 거고 이건 단순하게 정청래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되면 1위, 2위 최고위원이 다 공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듯이 1, 2위 최고위원이 다 없어지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에게도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는 당원 당규상으로는 1, 2위가 이제 공석이 되면 중앙위원회에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보궐로 뽑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그게 뭐 다르죠 무게감이요. 그것도 무게감이 다르고 또 사실은 최고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1년 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만 누가 왔다가 또 1년 후에 다시 최고위원이 복귀할 거냐? 뭐 정청래 최고 있고요.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맞불 전략 겸 해가지고 조경태 최고를 비롯해서 주승용 최고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소들이 이제 제기되지 않습니까? 전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싸워야 될 일도 부지기수인데 연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 총리가 없는지도 보름 한 달이 다 돼 넘겨들어 있고 뭐 별일 없었어요. 총리 없어서 별일이 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언론에 거의 얼굴도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밖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야당의 지금 야당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빨리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다. 국민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내년 공천 과정에서 좀 불이익이 있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가 박탈된 겁니다. 명확하게 보면 최고위원직과 지금 마포의 지역위원장 자격이 지역구 위원장의 자격이 이제 박탈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당직 자격정지니까 당직 자격이니까 두 개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를 치른 입장에서 지역위원장인 것과 아닌 것이 어려운 점은 있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되면 공심위원들이 법률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격 정지 중인 상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인 거잖아요. 집행유예 중인 상태의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렇게 또 공심위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0%의 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우리 당내에서 경선이 붙게 되면 여론조사든 뭐 대의원 선거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온 득표 전체에서 10%를 감하는 이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핸디캡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호남 같은 경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뭐 10%의 득표가 큰 차이가 안 됩니다만은 서울같이 이렇게 치열한 지역에서 10%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초래되고 또 어쨌든 이게 정치인에게 특히나 야당 의원에게 말로 인해서 재갈을 물린다는 것 그것도 당내의 문제로 인해서 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주승용 최고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셨고 그렇죠. 또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끌고 가는 것은 야당답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정청래 최고위원 이 당직 자격정지 이 소식을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자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새누리당 쪽 분들이 당 대표로서 활동을 해 오신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 대포의 화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밖으로 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검열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굴하지 말고 정청래 최고가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대신 이번엔 조준점을 잘 잡아서 그 화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뭐 이제 대포를 잘 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포를 쏘려고 하는데 막 흔들고 이러면 대포가 잘 못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조준하고 있는데 옆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게 어려우니까요. 네, 뭐 보면은 이게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이 재심을 신청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당 윤리 심판이 이건 언제 만들어진 기구인가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송사가 안 걸리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막 사소한 거 한두 개를 가지고도 다 서로 물고 늘어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 이제 저 윤리심판원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논쟁이 있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의원들 간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지금 저게 이제 김한길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동안은 윤리위원회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도 삼권 분립 체제를 갖는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를 따로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기능을 따로 둬서 위원장을 외부로 두고 또 행정부처럼 이렇게 당대표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삼권 분립 체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예전에 윤리위원들이 지금 그대로 다 그 이번에 판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이어져 온 건가요? 그대로 이어져 오신 건데 이게 정무직들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면 사실은 다 임명이 해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재선임이 된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이후에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바로 잡아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뭐 윤리심판원 이 문제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 당 내공이 어떻게 보면 뭐 소를 계속 제기한다고 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열린우리당 만들어지고 할 때도 당원 한 명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걸 가지고 논쟁해서 당이 졌거든 패소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이 또 깨지고 소위 이제 난닝구 백바지 논쟁, 뭐 머리 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하여튼 슬프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야당의 갈등 상황 빨리 정리가 되고 정청래 의원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국민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텐데. 슬프게도 트위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두 분이었어요. 두 분인데 각각 다른 말인데 둘을 섞어보면 이거예요. 참 너희 당이 한 분은 비루하다, 한 분은 고루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두 마디가 지금 당의 상황을 다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자, 보니까 의원님 요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도 되셨어요. 아니 아이고, 왜 이렇게 나서세요? 저요. 아니, 좀 쉬세요. 쉬고 싶어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 특수활동비 예. 개선 특위 이거 위원으로 맞아요, 해야 된다. 아니 뭐 다 하나씩 이름을 네, 그래서 다 올려놨어요. 아니 그 올려놓는 게 네. 사실은 좋은 것도 많아요. 아니 그렇죠. 뭐 무상급식 특위, 뭐 아니면 뭐 연금 특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네. 저는 항상 뭐 보면 그 특수활동비 특위, 방산비리 특위, 예. 뭐 무슨 그 예전에 뭐죠? 그 비선 실세 특위, 네. 뭐 하여튼 무슨 비선 비리 뭐 뇌물 특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만 다 특위를 하라 그래요. 전문. 근데 예. 진짜 저는 법사위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만주 변호사조차도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당의 청문위원들 몇몇만 봐도 이제 우원식 최고는 율사가 아니긴 합니다만 간사시니까 네. 뭐 하는 것이 있고 박범계 판사, 율사시죠. 네. 네. 그다음 서기호 판사, 예. 그다음에 송호창 변호사, 진선미 변호사 뭐 네. 이런 식의 위원 구성이에요. 이제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을 상대로 법리 논쟁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좀 준비를 크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다 율사만 있으면은 또 제가 우리 근데 국방에 있어 보니까요. 군 출신이 아니어야지 국방에서 그렇죠.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뭐 정말 이 여론의 흐름 또 우리 많은 누리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정말 이건 밝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파헤쳐 주시면 제보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법무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많은 양심 있는 분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팟짱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팟짱을 붙는 분들이면 제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청문회 뭐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국회 들어와서 네. 국방장관 청문회도 해보고 심지어는 유사일에 없는 국방장관도 낙마시켜 본 적이 있는 상황인데 해보면 딱 특수성이 있어요. 낙마를 할 사람들이면 같이 일한 사람들의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근데 낙마가 안 될 사람들은 제보가 없어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부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보가 오는지 아닌지가 아마 황교안 총리가 되는지 아닌지의 첫 시발점이 되겠죠. 저희가 다음 주 인권의 정치 시간에는 얼마나 제보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조금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법무부 직접은 아니고 법무부에 출입하고 있는 많은 기자분들의 제보 이런 제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뭐 의혹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했던 사안이니까 다 나왔던 건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청와대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정부란다. 그 정권이 할 때 당선되시고 장관이 처음에 이제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20몇 명의 장관 청문회를 할 때 같이 이제 묶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야당도 타겟이 되는 한두 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건이 나오더라도 통과되는 여지들이 있고 또 사실은 다 낙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낙마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인 저도 국방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법무장관은 어떤 상황이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온 국민과 온 국회가 이제 관심이 집중될 때는 또 다른 측면의 것들이 있고 또 총리 후보자들이 그동안 많이 낙마됐는데 그 낙마된 모든 걸 지금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문창극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대한 문제나 뭐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안대희 대법관이 낙마됐던 정관예우와 기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병역
대한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거여서 정말 다 조금씩 있네요. 예. 의혹이. 그래서 안대희와 문창국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저도 이제 국방위에 있어 보니까 많은 병역 면제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가진 자들의 병역 면제가 참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걸 따지면서 이제 뭐 재벌가 자손들에 대한 병역 문제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만 네. 이 황교안 장관처럼 두드러기로 인한 병역 면제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창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상자도 그동안 뭐 3명인가밖에 없었다 지금 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한데 한번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분들도 뭐 주위에 아시는 법무부 분들이 계시면 예. 아니면 법무부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뭐 과감하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아주 절신한 기독교 신자시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나눴던 많은 간증과 네. 설교에 대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의원님께서 또 일정이 또 있으셔가지고 예. 이만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특수활동비 예. 그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사실 아직 첫 회의를 이제 막 가서 하는 거여서 그것도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 문제 계속 거론했었어요. 그리고 예결위를 할 때부터도 계속 이제 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수활동비 좀 많아요. 많긴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요즘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은 국정원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국정원은 전체 예산 자체가 다 특수활동비거든요. 일반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전체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총액으로는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댓글 부대 동원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뭐 우려가 있잖아요. 우려는 있습니다만 네. 총액적인 측면에서는 좀 늘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 정보 활동을 위해서요? 실제 진짜 정보 활동에 네, 실제. 대해서. 네. 근데 정부 부처의 전체 예산 비율로 봐서도 제가 뭐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건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매년 그 국가 공무원 비율에 따라서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은 인건비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로 못 올라가고 특수활동비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정보비나 이런 것들 소위 수당이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10수년간 한 번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건 뭐냐면 국정원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기본 예산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국정원 인원을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 예를 들면 인원이 총 100명이다. 근데 거기에 청소하는 직원도 있고 뭐 어떤 직원도 있고 일반 직원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병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 100명 중에 50명은 그냥 공개하고 나머지 5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인원인 거죠. 그건 총액만. 네, 그건 총액으로 네. 특수활동비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청소하시는 분들, 일반 뭐 타이핑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특수활동비라고 해버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거죠. 예, 기본적인 걸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헛돈 쓰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국정원도 실제 특수활동비가 아닌 비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고 국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 원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좀 쓰고 있다. 그게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그 직기를 갖는 사람의 품위 유지비나 판공비 정도로 사용돼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집에 갖다 주고 뭐 아들 유학비에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것들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것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예. 의원님께서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초선일 땐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재선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팟짱 인권의 정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 확실히 다음 주에 안 잘리는 거죠. 네, 다음 주까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저도 같이 배석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명이서 한번 또 즐겁게 예. 얘기를 나눠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자, 황교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많은 활약 제가 부탁드리고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제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